반갑습니다. 카타메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펜타스과학 원장 김기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다른 과목은 우리는 뭐 국어 만세, 수학 만세, 영어 만세도 해요. 근데 제가 과탐 만세는 만세라고 안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야, 왜 만세인데 예. 과탐이 세 개라고요. 그렇죠. 빠져들어야 됩니다. 빠져들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예, 이게 정말 이 쉽지 않은 그런, 물론 뭐 국영수 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살짝 쉬워 보이는 듯한데 결코 그렇지 않은. 옛날에 너무 쉬웠다는 얘기. 네, 과학은 이제 고3 때만 반짝하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공식 옛날 그 사고가 계속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예, 예. 전혀 이제 감을 못 잡으시는 게 수능 문제를 제발 좀 보세요 한번.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통합과학이 수능을 잘 보려면 통합과학도 지금 그렇죠.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목차로 들어가서 오늘 1단원이 크게 1단, 2단원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수능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전문가 선생님한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 통합과학의 이제 제일 앞에가 이제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맨 앞에 단원에 빅뱅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네. 이 빅뱅이 이제 우주 초기에 우주가 뻥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터져서 이제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게 지구학 1에서 제일 마지막 단원에 우주 파트에 한 단원으로 나오는 단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별의 진화, HR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구과학 1 수능 선택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 빅뱅 단원 제대로 못 해놓으면 상당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 지학 제일 많이 선택하죠. 제일 많이 선택하죠. 14만 6천 넘게 선택하는데. 내가 지학을 선택하겠어? 이래서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 다 지학 선택하는데. 빅뱅은 여튼 이제 그 앞에 단원이 이제 소단원 2개가 이제 지구과학 파트의 영역이 이제 구성이 되고, 네. 이제 원소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개 다양하게 원소들을 갖다 별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 원소에 대한 들들이 쭉 나와요. 주기율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화학 1에 보면 2단원에 있는 오피탈 나오는 거예요. 전자 배치하고 이런 거. 그게 이제 화학 1의 2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걔네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분자 결합을 하는 게 3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원의 3단원 부분이 그 다음 파트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화학 파트. 지구과학 파트 2개 있고 화학 파트가 딱 2개가 있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 뭔가, 지구의 구성 물질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이건 조금 원 부분에 군데군데를 뽑았기 때문에 파트는 지구과학 영역이고 생명과학 영역이지만 사실은 생투에 더 가까워요. 오히려 이 부분은 생명과학 1보다는 생투에 더 가까운 게 바로 요 단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내용이 좀 다르다. 1을 다 공부했던 친구들도 좀 생소할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게 전체 단원이 이제 1단원, 대단원의 물질의 규칙성이고,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간고사를 나가면 돼요. 중간고사가? 네,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신소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신소재는 뭐 각 영역별로 이렇게 뽑았는데 물리 파트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잡다한 거니까 이제 해치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시스템 쪽으로 넘어가요. 2단원이 이제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해가지고 시스템 들어가는데, 지구 시스템은, 네, 그러니까 역학적 시스템은 그냥 말 그대로 역학이에요. 물리 아니에요, 물리? 물리 1의 중간고사 범위랑 똑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그 과정을 갖다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앞에 부분 반, 거기서 다 포기하거든요, 사실은 애들이. 그 부분만 잘해도 포기 안 하거든, 물리를. 그래서 역학 부분이 아예 똑같이 나오다. 운동량, 충격량까지. 그게 아예 똑같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는 고체지구라고 그래가지고 지구과학 1단원에 보면 탄구조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단원이에요. 그게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시스템은 이제 생명체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그래가지고 뭐 세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세포의 소기관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생명과학 1에 이제 충분히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말씀을 들다 보니까 이 고1 학생들 통합과학이잖아요. 네. 근데 뭔 과목이에요 다? 그게 또 원이네요. 네. 그냥 원하고 다 똑같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걸 통합과학 수준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쉽게 내는 학교는 통합과학 수준으로 이제 내기는 하는데 그런 학교는 지금 분당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아니 전국으로 봐도 아직 애들이 아직은 평가가 상대 평가라서 4%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변별력을 줘야 될 텐데. 난이도 높은 문제는 킬러 문항은 항상 수능 문제 형태를 그대로 빼와가지고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한솔고 같은 경우에는 물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명표 물리 문제에 예전에 나와 있던 운동량 충격량 문제를 바꿔서 통합과학 문제를 내버려. 괜찮아요. 내도 단원이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킬러 문항을 집어넣죠. 2-3개 정도. 특목자사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애들이 다 우수한 애들이라 이 문제를 내려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는데요. 통합과학 문제를. 당연히 어렵겠네요. 분당도 또 수준이 네, 높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서울의 일부 학교는 더 하죠. 그렇죠, 강남 쪽으로 네. 보면. 뭐 휘문고 세과고 유명하죠. 뭐 그런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다라는 수준이. 그러니까 원 과목에 있는 3점짜리 형태의 문제, 고난도 문제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문제를 네. 그대로 변형을 해요.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네. 지문 중에 하나는 단원이 약간 넘어간 게 있으니까 그걸 교체를 해서 내는 거죠. 네. 그냥 킬러 문항이에요. 똑같아요. 아, 그거도 그렇고, 이게 1, 2, 3, 4단원이 말씀드리면은 1단원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2단원은 기말고사, 또 3단원은 2학기 중간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이거 순서대로 나가는 학교가 일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단원, 4단원을 동시에 나가거나 1단원, 2단원을 동시에 그렇죠. 나가거나 이제 막 엉망이죠. 막. 그렇죠. 네, 학교마다 다 틀려. 학교 또 선생님들 자체 프린트 뭐 이런 예, 부교재 많이 활용을 하시죠. 많이 하는 네, 요즘에 선생님들이 지금 통합학이 만들어진 지 5년 차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통합학을 갖다가 정리들을 많이 해놓으세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를 만들어 놓는데 그 부교재의 수준이 어떤 학교는 원 과목하고 똑같이 그냥 아예 그냥 부교재가 만들어져 있는 학교들이 있고 네. 어떤 학교는 원이 아니라 대학 교재를 갖다 그대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수업 내용은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네. 학교 시험부터 그거보다 약간 맞춰가지고 시험을 내시죠.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라고 봐야 돼요. 결국 통합과학 수준이 봤을 때는 학습량은 원과목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죠? 하기는 해봐야죠. 해서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을 요구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해왔겠지만 원 정도는 충분히 다 보는 상황이죠. 그러면 내용을 여기서 배우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형태는 어때요? 원과목 문제, 수능 문제를 이렇게. 그건 이제 본인이 찾아가지고 풀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죠. 혼자 하긴 좀 그건 혼자 하긴 힘들죠. 이게 보는 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느 부분하고 연결되는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친구들. 결국 도움을 또 좀 필요하다. 받아야죠. 네. 그래야 뭐 내용도 좀 정리해서 이제 좀 받을 수가 있고 또 안 되면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 오늘 마무리 한 번만 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1, 2단을 해서 마무리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학습 내신 대비할 때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좀 포인트 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자 일단 1단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친구들이 봐야 되는 게 중간고사가 대단원 1단원이거든요. 1단원에서는 물화생지 영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단원에 네. 1단원은 물화생지 영역이 다 들어있어요. 조금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학생들이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좀 중학교 과학을 쉽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와도 그냥 똑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내용 깊은 내용까지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특히나 이제 화학의 기본적인 것들, 그 주기율표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결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 있고 그쵸. 그건 학교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좀 네. 준비를 하는 게 중간고사 때 좀 도움이 될 거고 기말고사에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역학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2단원의 맨 앞에 부분이 이제 역학 파트인데 거기에 충분히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고 문제를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 되겠네. 네, 안 그러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든지 그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기를 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단원은 생각보다 암기 요소가 많아요. 맨 위에 있는 역학 파트 빼고는 전부 다 암기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단순히 암기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생명지구과학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료를 갖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제발 좀 길러야 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갖다 1학기 시험을 갖다가 망쳐버리면, 과탐을 망쳐버리면 이 친구들이 잘못하면 이과를 가고 싶은데도 못 가요. 여러 명이 제 앞에서 많이 물었어요. 아이고. 자기는 이과 가고 싶은데 과학 점수가 안 나와요 하고. 그거는 뭐냐면 좀 안타까운데 네. 본인이 안 한 거예요. 그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진짜 많이 그쵸. 풀어봐야 돼. 네. 시간 투자를 갖다가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줘라. 특별히 대단원에 보면 어려운 단원들이 있으니 그런 단원들은 특별히 더 해라. 첫 번째 1단원엔 화학단원 좀 주의 깊게 봐주고, 네. 두 번째 단원은 역학 파트가 아무래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역학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라.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기서 다 애들 1학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통합과학 전체 중에서 1학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 1학기가 그래요? 제일 어려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첫 스타트, 첫 단추를 그거를 갖다 잘 제대로 해야 채워놓으면 2학기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요거 잘했어요. 망치면 엄마 나는 이과 아닌가 봐. 나는 문과가 정시 이렇게 되죠. 뜬금없이 중간고사 시험 보고 와서 나는 정시. 정시 어렵습니다. 정시 얘기하지만. 아니 정시로 생각이 바로 과를 계열을 바꿔버려. 나는 문과인가 봐. 알겠습니다. 자 일단 1, 2단은 큰 저희가 목차 분석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3, 4단원에 대해서 목차 분석을 다시 또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